제가 중요한 전화가 와서 회사 일로 이거를 동영상 이거를 좀 중지해 놓고 통화를 좀 오래 했더니 이전 동영상은 그냥 저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너무 목이 아픈 관계로 다시 시작하긴 그렇고 연이어서 그 우리가 수업 나갔던 거 5월 26일까지 나갔죠. 그래서 5월 28일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참 그 전화를 수업 시간에 받으면 안 되는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그렇지만 좀 여러분한테 좀 쉬는 그런 타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양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은 어느 한 분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있는 거죠. 정말 뭐 추석 때 위기라는데 추석 때 정말 아무도 안 아프고 그리고 건강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고민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알아듣기 때문에 차트를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고사까지는 조금 천천히 나가서 분량을 좀 줄여줄까 라는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반갑죠? 자, 하지만 수업에 나간 약어는 모두 다 10번씩 써서 지난주처럼 저한테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5월 28일 레일 수포가 있어요. 엑스레이를 프리비우스 전과 비교를 했고 LUL 레프트 어퍼 롭 좌상엽이죠. 항상 제 가슴을 기준으로 이렇게 십자를 그어 놓고 우측 좌측을 먼저 따지고 어퍼냐 L이냐 로우냐를 따라서 우측의 아래 우측의 위에 이렇게 따지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하세요. 여기서 문제에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RUL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RLL에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좌UL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문제가 없는 부위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십자가를 긋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좌상엽에 치면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 기침 없고 septum 객담 없습니다. 새벽에 약간의 숨막힘 증상이 있어요. 근데 낮에는 괜찮아요. 퍼큐션 타진이 가슴을 이렇게 타지를 해본 거예요. 가슴을 해봤습니다. 리코멘드 가슴 타진을 좀 권장해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5월 30일 피버 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슬렁 필드 양쪽 폐규역에 마일드 경미하게 휘칭 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날 피버 열이 있어요. 그리고 septum 여전히 가래 객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슬렁 마일드 휘칭 양쪽 폐에 경미한 천명이 있어요. 그리고 6월 7일날 디스차지 앤 오피드 팔로 퇴원을 했습니다. 외래로.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내과 검사 요약 맞죠? 자, 보면 WBC 헤모글로빈이 다 1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빈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상인 거죠. 그리고 검사 수치를 다 적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다 이제 왜 혈액 검사한 거죠? 혈액 검사한 거고 AFB 이거 굉장히 약어 시험에 예전에 많이 나왔던 그런 약어예요. 국시과 고시에서 그러니까 제가 COPD 해오세요 뭐 이거 중요해요 뭐 이런 것들은 다 국시에 많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에시드 페스트 바셀리우스 그래서 항상 막대균이에요. 그래서
객담 검사할 때 객담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항성 막대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셉텀 컬처, 객담을 배양을 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퓨시오도나머스 에로기노스, 그래서 농농균 슈도모나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마이코플라즈마 안티바디,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 항체가 있느냐 봤더니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뉴모코컬 안티젠, 그래서 폐렴알균, 그 폐렴구균을 뭐에서 봤어요? 소변에서 나오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지시 기록지가 몇 장이냐? 2장이네요. 자, 의사 지시 기록지를 봅시다. 의사 지시 기록지를 보면 체크 더 바이탈 사이클 6아울러, 6시간마다 활력증을 체크하자고 그랬고, 베드리스트 침상 안정하자고 그랬고, 그 다음에 체크 스툴 카운트 데일리, 매일 대변 횟수를 체크를 하시오 그랬어요. 체크 바디 웨이트 데일리, 매일 체중을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 결핵 같은 경우는 지방을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결핵의 특징이 뭐냐면, 폐결핵인 경우에 굉장히 뜨거운 그 난로를 바로 이게 이제 등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가까이 갖다 대면 뜨거운 게 아니라 시원합니다. 시원한 걸 느껴져요. 왜냐면 굉장히 여기가 결리고 아프거든요. 그런데 뜨거운 게 되면, 왜 우리가 핫백하고 막 이러면 그게 다 피톨이 모여서 거기에 그 부분에 막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혈액순환이 쫙 풀리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그 장기가. 그래서 이게 그 피톨이 모이면 이제 그렇게 거기가 풀린다 그랬는데, 결핵은 낳고 나서 한 5, 6년간은 굉장히 춥고 힘들고, 그건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힘듭니다. 그리고 계속 팔로우업해서 체스트 엑스레이를 다 찍어봐야 돼요. 혹시 결핵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결핵을 앓았던 사람들은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으면 다릅니다. 폐 모양의 그 결핵균이 있었던 자리에. 그래서 체중도 급속하게 한 5, 6kg? 5, 6kg 정도 빠져요. 그리고 기관지염인 것들은 그렇게 체중이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침을 할 때 이 배 끝까지 끌어올린, 당기는 듯한 그런 연속된 기침으로, 그리고 특히 또 누워서 자는 경우에 이게 더 심합니다. 밤에 더 심해지고, 그리고 기침하는 기간이 뭐 한 2달? 1달 이상 가면 그건 정말 감기 증상이 일주일, 열흘 이상 가면 정말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체중을 체크해라. 그리고 6-1번부터 7-2번까지 약을 줬어요. 그리고 7-3은 얘 천신약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관지염에만 인정, 이거는 뭐냐, 보험 청구하잖아요. 병원에 우리 가서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공단에 보험 청구하잖아요. 그래서 보험 청구할 때 이 약은 천식에만 인정한다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 주고, 그 다음에 7-7번 뉴블라이저 아트로벤 뉴블라이저가 그 알레르기 질환에도 뉴블라이저 쓰고, 그 다음에 천식이나 뭐 그 다음에 기관지염이나 이런 호흡기 계통 질환할 때 뉴블라이저를 쓰면 좀 염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죠. 다음 페이지 의사지시 기록지 보면 컬처 앤 센시티브 섹텀, 그래서 이 객담에 대해서 배양을 하고 민감성 조사를 좀 해보자, 검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항생제가 1에서 10가지가 있어요. 결핵이든 기관지염이든 뭐 어떤 질병이든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항생제가 1에서 1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예를 들면 객담을 가장 좋은 습도, 온도 그거를 맞춰서 그 균이 막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그 균을 다 각각 이런 슬라이드에다가 놓고 균을 다 이제 이렇게 나눠요. 그 항생제가 10개면
10개의 균을 나눠요. 그래서 항생제를 거기다가 저 슬라이드에다 뿌립니다. 다 뿌려서 그 슬라이드에서 얘가 이 균이 죽는다. 이 사람 균이 죽는다. 그러면 그 항생제를 환자한테 투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가 나아요. 근데 균이 죽지 않고 있는 항생제를 이 환자한테 쓴다. 그러면 그 항생제는 내성만 생길 뿐이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Culture and Sensitive Septum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튜브큘러시스 컬처를 했습니다. 결핵 배양을 한 거죠. 왜냐하면 결핵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비말감염으로 여러 사람한테 전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폐결핵으로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막 객혈도 이렇게 나고 그랬기 때문에 폐결핵은 기관지 엄은 약을 쓰면 낫지만 결핵은 걸리면 적어도 한 1년은 잡을 가지지 못해요.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면 안 되고 그 결핵이라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몸을 피해서 밥을 같이 먹던 사람이 각자 먹고,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도 이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먹잖아요. 결핵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결핵약을 6개월에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6개월에서 8개월은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먹는 동안에 굉장히 잠을 많이 잡니다. 낮에 피곤하니까. 왜냐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계속 지방을 막 세포가 잡아먹는 거하고 약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힘들어서 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핵에 걸리면 잘 먹고 보양식을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막대균 검사를 했습니다. 뭘요? 세텀, 객담을요. 그거를 이제 계속 했었고, 그 다음에 루틴 컬처를 했습니다. 이게 또 계속 그 객담을 배양을 해서 민감성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람 스테인이라고 있죠. 그람 염색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객담을 또 검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 안티바디 항체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고, 그 다음에 CRP 염증 반응 검사를 이거에 의해서 이 수치가 높아지면 감염이나 염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블러드 가스 아날리시스 혈액가스 분석을 했습니다. 산소 포화도라든지 이산화탄소 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루틴으로 유린 아날리시스 소변 분석을 했고요. 응급으로 CBC 검사했고, 그 다음에 에머전시 케미스트리 그 응급 화학 검사를 했는데 리버 펑션 테스트 간 기능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생제를 많이 먹고, 제가 그랬죠. 수술을 하거나 아주 독한 약이 들어가면 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먹어서도 간이 안 좋아지지만 그런 독한 약을 먹어서도 간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 검사했고, 요산 검사했고, 전해질 검사 5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EKG 했어요. 심전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체스트 엑스레이는 자주 찍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그 결핵 환자 같은 경우는 한 1년간 이거를 주기로, 맨 처음에 급성일 때는 결핵을 발견했을 때는 매주마다 이렇게 찍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전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나면 이제 약을 먹으면서 몇 개월간 약을 먹으면서 이거를 계속 가슴 촬영을 해봐야 돼요. 균이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이제 체스트 라테랄 가슴을 바깥쪽 가측으로, 이렇게 가측으로 양쪽을 찍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내과, 류마내과, 소화기내과에 어떻게 했죠? 협진 기록한 것 같습니다. 협진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낙상 위험 사정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첫 회를 처음 봤을 텐데, 우리가 낙상 위험 도구는 낙상의 처해진 위험 요인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그리고 사정 도구는 입원 당일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체크한다. 그리고
4점 이상일 때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상 위험 요인이 아무래도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골밀도가 여자 같은 경우는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 고관절 90대 고관절 온다 그러면 수술을 안 해주잖아요. 위험이 그 의료사고 위험이 있고 그리고 환자가 버티기도 힘들고 그래서 70세 미만이면 0점이고 이거 보세요. 70세 이상이고 79세 이하면 1점, 80세 이상이면 2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낙상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걷는데 얘가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느냐 그 외에는 모두 1점씩을 줬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기능 변화가 있느냐 내가 못하느냐 그러면 이제 점수가 있고요. 행동도 목적성 없이 배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매의 한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 저하되고 쉽게 산만해져요.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변화된 의식이 있느냐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지금이 여름이에요 그럼 겨울 이렇게 대답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환각이라든지 망상이 사람에 대해 저기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 다음에 저 사람 쳐다본 사람이 나한테 애기 엄마가 뭐라고 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면의 시기. 그 다음에 사고 능력의 다양한 변화. 치매환자는 굉장히 수시각계로 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진단적 기준에 심장 장애가 있느냐,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있느냐.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일어날 때 그 혈압이 회복되지 않아서 어지러서 쓰러지는 사람들. 그다음 골다공증 굉장히 잘 넘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많죠. 관절염 환자, 그다음 뇌졸중 정상으로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시저 디스올더 이게 발작 장애죠. 이런 사람들 간질 있는 사람들 못하죠.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사람들은 진짜 고위험 분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상태 어지럽다 이런 사람 쉽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청각장애 여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제어를 하겠어요. 그리고 청각장애가 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씹어먹고 그게 굉장히 뇌신경을 깨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청각장애가 오면 이제 말도 사실은 잘 못하게 된다고 해요.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시각장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1점 1점씩 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은 점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다 하는 겁니다. 입원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의학 검사 결과를 보면 블러드 가스 아날리스 혈액가스 분석을 했죠. 그리고 PCO2 얘는 탄산가스 분압을 본 겁니다. 그죠? PO2는 산소 분압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HCO2는 이산화탄소 분압을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치가 어떻게 돼요? O2는 80에서 100이 정상인데 75.7이죠. 그래서 이 사람 O2 이널레이션 해줬죠. 그죠? 그 경과 기록지인가? 거기 어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탄산가스 분압이 높습니다. 35에서 46.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간기능 검사를 했는데 간기능 검사는 0에서 40이 정상인데 24, 22니까 이 사람 정상이에요.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그 간기능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글루코즈 당뇨 검사를 해봤습니다. 당뇨 검사를 해봤는데 70에서 110이 정상인데 이 사람 87 나왔어요. 그러면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를 쭉 보니까 정상이 아닌 거를 찾아낼 수 있나요? 410, 183 이렇게. 이거 검사를 다 보면 알부민 검사도 정상, 프로테인 검사도 정상, 칼슘도 정상. 네.
요산도 정상. 근데 칼슘은 8.9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 견해로서는 칼슘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식사나 뭐 건강식품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이 응급 케모 그 혈액화학 검사를 보면 백혈구도 정상이고 그 다음에 RBC 그 적혈구 카운트 적혈구 수도 정상이에요. 그죠? 헤모글로빈도 정상입니다. 13.9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 빈혈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수치가 만약에 한 9 정도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빈혈이라고 진단이 없어도 빈혈로 코딩을 하셔야 되고, 이 사람이 임신 중 빈혈이었다 그럼 90.0 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루틴 컬처 센시티브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거를 만약에 처치미 수술을 한다면 얘는 배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센시티브를 찾으면 안 돼요. 국제의료행위분류 책에서. 그래서 컬처 배양으로 가면 이그자미네이션 검사한 거잖아요. 뭐요?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으로 본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다 항생제를 이렇게 다 놓고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 균이 죽는지 어쩌는지. 그러니까 마이크로스코프로 가면 어디를 본 거예요? 그 객담이 어디서 나왔죠? 폐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폐로 가면 90.4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얘가 아미칸, 뭐 센시티브, 그 다음에 R이라고 써 있는 거는요 저항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람 스테인, 그람 염색을 했습니다. 객담을. 그래서 코커스, 그 얘가 연쇄적인 그런 균의 모양을 그람 염색에 했을 때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드, 막대는 좀 적었어요. 그래서 튜볼 컬처 앤 센시티브 폐결핵 배양 검사, 중간 검사는 노 그로스, 균이 자라지 않습니다. After 4 week, 4주 후에 다시 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 그로스 애프터 6주. 그래서 균은 자라지 않았다. 그래서 8주째 보니까 노 에시드 페스트 바살리스, 항상 막대균은 are observed, 관찰되지 않았다. 그래서 노 그로스, 균이 자라지 않아서 after 8 weeks, 8주 후에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폐기능 검사를 한 건데 이거는 그냥 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FBC 뭐 그거보다 아까 제가 그 FEV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75% 이하면 기도가 폐색됐다, 그 기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환자 간호력을 할게요. 환자 간호력. 2007년 5월 4일 디스파니아 호흡곤란이 있고요. 아스마 천식이 있습니다. 뉴모니아 폐렴이 있고 COPD 만성 폐성 폐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기독교고요. 가족관계는 일남일녀. 그 다음에 흡연은 뭐 3개에서 4개 정도 30년 동안 폈어요. 혈압은 140, 190 높고 37도, 약간 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호흡수랑 뭐 맥박 정상입니다. 입원 경로, 입원과 관련된 경로. 입원 경로는 외래를 통해서 왔고요. 입원 방법은 걸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주증상은 디스파니아, 호흡곤란과 코싱, 기침과 septum, 객담이 있고
이번 동기는 5일 전 퇴원 후 디스파니아 호흡곤란이 디벨롭 발전이 됐습니다. 내원 전날 증상이 심해지면서 체스트 디스컴포트, 가슴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OPD 통해서 외래 통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과거 병력은 고혈압과 혈액이 있어요. 최근 투약 상태는 있습니다. 하이퍼텐션, 고혈압이 있으니까 고혈압, 그 다음에 임소니아 메디케이션, 불면증 치료제 먹었어요. 이건 뭐 수면제 먹었다는 얘기죠. 알레르기 없고 입원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간호 진행 기록까지 하고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간호 진행 기록을 보면 이번 경로는 외래를 통해서 왔고 보호자 동반 있게 왔습니다. 환자 상태는 디스파니아 septum 코싱, 호흡곤란, 객담, 기침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노이라, 콧물이 있고, 체스트 페인, 가슴 통증이 있습니다. 병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했습니다. 뭐 화장실은 어디로 가고요. 그 전자레인지라든지 뜨거운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옷은 어디서 가져오고요. 뭐 이런 것들, 병원 생활에 대한 규칙을 간호사가 얘기해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뭐였냐? 병원 특성의 구조, 그다음에 콜백, 위험, 그 환자가 제가 필요하면 침상 위에 배를 누르세요. 이런 거죠. 그다음에 회진 시간은 언제다. 그다음에 면회 시간은 언제고, 도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거 꼭 열쇠를 잠그세요. 이런 거. 그런 거 다 했고요. 그다음에 notify to doctor, 닥터에게 오리엔테이션 했어요. 이제 이번 마쳤습니다라고 알려줬어요. 노멀살라인 그 생리식염수와 아미노필린을 500g을 믹스도 혼합해서 플루이드 액체를 줬습니다. 그래서 380cc 리메인, 380cc 남아서 돌아왔습니다. 페이션트 환자는 디스파니아, 호흡곤란과 septum, 객담과 코팅, 기침, 체스트 페인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배우자로서 킵 중입니다. 옆에서 관찰 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의무기록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고 코딩을 하면 수업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어요.